비대위 짧게 할 거면 왜 하나라고 하는 얘기, 당연히 주호영, 예, 이 비대위원장, 이제 이틀 됐죠? 이틀 된 비대위원장 주호영의 말인데요. 네, 짧게 할 거면 왜 하나? 글쎄요. 제가 어제도 또 그제도 논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주호영 비대위의 역사적인 소명은 그렇습니다. 이 리더십의 조기 안착이 이번 주호영 비대위의 소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정도 임기가 남았던 이준석 당대표가 어찌어찌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시니까 어떠한 뭐 성상납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그 암초에 걸려서 결국에는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도력을 상실을 한 것이죠.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불과 취임 3개월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당사의 초유의 집권 여당의 비대위가 출범이 됐다. 그렇다면 뭡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굳건히 안착을 시켜서 바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양날개 이 대통령실과 당정 예, 집권당이 같이 양날개로 움직여야 될 텐데 지금은 당이 저렇게 오합지졸 비슷하게 양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하염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의 역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바로 주호영 비대위의 역사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제가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그러면 대략 한 2달, 길어야 한 3달 정도, 2달, 3달이면 지금 8월 달이니까 약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고 거기서 선출된 새 당대표가 이른바 새로운 리더십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뒷받침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가 돼야 이 타임 스케줄도 착착착착 기계 톱니바퀴처럼 가야 되는데 글쎄요 어제 주호영 글쎄요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하듯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으니 예, 또 약간 사람이 완장차면 달라지는 건가요? 짧게 할 거면 왜 비대위를 하냐라고 예, 최소한도 연초까지는 비대위를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8, 9, 10, 11, 12, 1 최소한도 6개월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집권당입니다. 집권당 야당도 아니고 집권당의 6개월 동안의 비대위 체제 이게 정상적이라고 누가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미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역사적 소명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선출해서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5선 이상 국회의원들 5명 중에서 제일 색깔이 없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래서 관리형 예, 리더십형이 아니고 리더형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상황을 토닥토닥 관리를 잘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출범시키는 데까지 예,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 당에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유권자나 국민이 뽑은 그런 그 당대표하고는 다른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호영 이 개인적으로는 야, 두세 달 비대위원장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다소 좀 이렇게 입이 나올 줄은 몰라도 역사적인 소명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조기 전당대회가 정답이다 하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됐는데요. 비대위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죠. 비대위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인적 구성이나 전대식이 놓고 파열음을 겪고 있다.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데 그대로입니다. 예, 인적 구성, 즉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이 있는 것이죠. 비대위원장 밑에 비대위원들이 약 5명에서 뭐 7, 8명까지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비대위원을 어디서 어떻게 초빙을 할지 아니면 당 밖에서는 2, 3명이라도 더 데려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왕설래를 하고 있다.
친윤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쇄신에 한계가 있지만, 예, 당정 협력 필요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기 전대련 놓고도 당연히 의견이 엇갈리다 하는 얘기를 지금 했죠. 예, 지금 주호영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은 최소한도 비대위나 6개월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더 땡겨서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10월 중순이나 11월 초까지는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파열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호영, 권성동 뒤에는 김무성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길님, 네, 주호영, 권성동 뒤에는 김무성이 조종하고 있다. 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몬님, 뻐꾸기는 중공 알바생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뻐꾸기 안 뜹니다. 예, 그 뻐꾸기님이 그래도 참 열심히 들어옵니다. 우리 방송에. 네. 열심히 들어오는 것까지 뭐 막을 수는 없고요. 열심히 들어오셔도 매너 있게 뭐 시청을 하거나 메시지 올리면은 그거는 뭐 웰컴입니다. 웰컴. 네. 그렇군요. 뻐꾸기님이 계속 반말로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후레쉬 레몬님도 왜 반말입니까? 예, 뻐꾸기님 자제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정 불편하면 살짝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뻐꾸기님한테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권성동, 예, 요즘에 뭐 정말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계륵 같은, 예, 계륵이, 예, 먹기는 불편하고, 예, 목에 걸리니까 버리기에는 아깝고 하는 게 그게 계륵이죠. 예, 윤핵관은 배제돼야 된다. 윤핵관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권성동이 또 한마디 했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윤핵관이라고 다 이렇게 뒤 후선으로 물러나야 되느냐라고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에는 윤핵관은 없어져야 된다. 윤핵관은 반드시 비대위원회 포함이 안 시켜야 된다. 그러면 개혁이고 뭐고리고 그때 쓰는 말이 나발이죠. 예, 개혁이고 나발이고 개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비대위원회 이른바 윤석열 측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들어갈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비대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 권성동 저분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지금 비대위가 출범한 마당에 비대위가 뭐의 약자입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지금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의 직무대행이 잘했으면은 비대위가 출범을 했을까요? 예. 책임이 제1차적으로 저는 뭐 권성동한테 있다고 보는데요. 저렇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왜 비대위원회 못 들어가라고 저렇게 우길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윤핵관이 도매꿈으로 욕을 먹고 있지요. 예. 윤핵관 뭐 장제원, 권성동 뭐 이런 분들, 예, 이철규 무슨 뭐 이런 그 1세대, 2세대 윤핵관들이 욕을 먹는 게 바로 제일 앞에 선 권성동이 저렇게 이렇게 본인은 뭐 정치적인 강력함을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세간의 그런 시선은 절대 권성동의 아주 우호적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계륵은 아닙니다. 계륵이 아닙니다. 분탕자입니다. 해가님이. 예, 이것도 또 분탕이 나오는군요. 예, 권성동. 저는 이제, 좀 우아하게 계륵. 예, 먹기는 그렇고 버리기는 아깝고 하는 그런 계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계륵이란 말조차도 예, 적절치가 않습니다. 분탕질을 하는 분탕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박현부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불안한 국힘이 정말 믿음이 안 갑니다. 예. 우리 황경장님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예, 우리 뒤늦게 들어오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 황경장님의 요청대로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준석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주호영 비대위 출범에 앞서서 이준석 비대위 예, 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것도 온라인으로 냈더군요. 예, 비대위, 집권당이 지금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효력을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얘기는 정당일을 법원까지 끌고 가는 이른바 전면전을 설포를 한 건데요. 제가 두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당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십수 차례 가처분 신청은 한 번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 문제는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알아서 좀 해라. 그것까지 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은 법원에서 참 매우 난처하다라는, 그렇죠?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수용을 하거나 리젝트를 하면은 상대방에 따라서 또 이런 그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내부에 있는 문제는 정당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가처분 다 수용을 인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예, 이 이준석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요 아마 99%는 다 인용을 안 할 겁니다. 그냥 기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은, 예,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용이죠. 규합하는 용. 예, 끝까지 투쟁을 하고 나를 당대표에서 쳐낸 것은, 이것은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주변에 있는 윤핵관들이 자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일단 이준석의 시대는 이미 끝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 당원 배가 운동을 해도 이준석의 당대표 이 좋은 시절은 이미 다 끝을 맺는,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서인길님. 이재명이 더듬당 당대표 되면 더 할 텐데 걱정입니다. 우리 프레시네모님. 네. 토미니스님, 또 김재선님, 스트레인저님, 예, 속속들이 메시지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네. 뻐꾸기 이분은 참 아주 독특한 분이네요. 예. 계속 그래도 열심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대선 때부터 이준석이 징글맞게 문제되더니만 결국 대선 이후까지도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있네요. KH님, 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라고 해가님이 구독, 좋아요, 알람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해가님의 청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먼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기어코 돌진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기어코 돌진. 예, 위험하다. 다수 조언을 X무시. 예, 이거는 뭐 젊은 층들이 흔히 쓰는 개무시를 X무시라고 하는 거겠죠. 예, 이준석이 바로 굴다리 비슷한 데죠. 굴다리 비슷한데 이미 물이 차오르는 그 저지대에 이준석이 운전대를 쥐고 기어코 돌진을 하는데, 위험하다고 다수가 조언을 했음에도 개무시를 하고 기어코 물바다에 빠져드는 형국이다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상황을 글쎄요,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비교적, 예,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그런 만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하다못해 지금 서울시장 하는, 예,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지금 조언을 했죠. 지금부터는, 예, 이준석이 좀 경거망동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하기 바란다. 더 지금 나가면은 당이 더 위험해진다라고, 예, 이런 뉘앙스였죠. 정확한지가 워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이준석을 향해서, 예,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이준석을 내치면은 당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득보다는 실이 더 큰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을 야기를 했는데요. 그 뒤에 지금 당에서 어차피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자중자애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예,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자중자애가 지금 이준석에게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글쎄 오세훈 시장을 자기의 우군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당내에서 우군, 예, 지금 별로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 상기를 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선당 후사, 당이 먼저고요. 당이 살아야 대통령 살 거 아닙니까? 집권당 3개월, 출범 3개월 만에 비대위 체제라는 게 정말 참 어떻게 뭐 부끄러워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정권을 교체했는데 그 집권당이 정말 아주 파열음을 내고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이 비대위가 출범한다는 것은 글쎄요, 예, 해외에서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예, 그런 참 아주 심파조의 그런 노래가 지금 계속 틀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수습을 잘 해서 조기 전당대회로 새로운 리더십을 이끄는 길만이, 예, 지금 집권당을 살리는 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월이나 11월 달 늦어도, 예,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한 만평 같군요. 그렇죠? 예. 다수가 그러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돌진을 했으니까요. 예, 저지대에 저렇게 물 고인, 예,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 그 동작구에 가서 서울시내에서 제일 비가 많이 왔던 동작구에서 물이 차에 거의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차는 그런 걸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아유, 정말 아주, 예, 이게 물이 더 차고 올라오면은 그야말로 뭐 서초동 현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예 그냥 본니트를 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는, 네, 그런 식의 형국이 저도, 이렇게, 처할 뻔 했던, 예, 상황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세 번째 만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만평이 하나 더 있군요. 여당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비대위다. 야당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내로남불이다. 예, 이것도 아주, 이렇게, 라임이라고 그러죠. 운구가 탁탁탁탁 맞는, 흥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국민의힘이네요. 여당된 지, 즉 정권 교체가 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비대위원장은 주호영으로 결정이 난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이 됐고, 네, 야당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내로남불이 펼쳐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80조,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당원 80조에는 당직자가 기소가 될 경우에는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이재명,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일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거의 지금 99.99%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당대표가 된 이후에 만일에 지금 한 대여섯 가지 그 이재명, 김혜경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펼쳐지고 기소, 즉, 이 법원으로 재판에 넘겨진다면은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쪽에서는 저 당원 때문에, 이거 대표가 돼도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당원을 지금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당원을 개정 논란. 예,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정말 내로남불의 아주 끝판왕이죠, 끝판왕. 예, 이 두 번째 만평은 아주, 두 가지 사안을 한 그 컷에 잘 대비를 시킨 거에서는 아주 수작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